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부동산. 오늘도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내가 살 집을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계신가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아니면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 뭔지 또 수수료는 얼마나 적정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살 집을 알아보고 구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공인중개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보기도 하고요. 이 공인중개소, 부동산과 같은 말이죠. 어떤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부동산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길을 가다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요. 토지나 건물,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업을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즉 공인중개사가 있어야만 이 부동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설 등록 역시 필수이기도 하고요. 한 동네에만 해도 공인중개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공인중개소 고를 만한 팁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곳곳에 공인중개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부동산을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허가증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회를 하거나 전화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 전에 미리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동산에 들어가면 물건을 과장되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이 많은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좀 안전하고 단골이 많다는 증거니까요.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 물건에 대한 확신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공제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필수인데요. 이 공제증서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지 중개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도 많은데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공인중개사인 셈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무늬만 부동산이고 공인중개사 그 자격증이 없이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행 법을 보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이런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득실을 변경해가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 중개행위를 그냥 무법으로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담이나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컨설팅 업체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곳들이 문제가 중개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업은요, 자격증 없이 그냥 이제 사람들에게 알선을 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고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개 업무를 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컨설팅 업체의 중개 사고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가 점포를 알선하는 상가나 아니면 기업 컨설팅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거래금이 이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비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컨설턴트가 높은 권리금을 일부러 받아서 일부를 자기가 챙기는 행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복비라고 하죠. 평소에 수수료를 바가지 썼다,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때 이 복비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많이 낸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 공인 수수료라고 해서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봐도 본인이 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세의 경우에는요, 전세 금액을 월세는 월세 보증액의 한 달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한 거래가액으로 칩니다. 그래서 또 주택의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가액의 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어 산출된 중개 수수료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금액이 얼마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셔서 맞는지 아닌지 꼭 따져보고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금액을 더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비도 정해진 법적 근거가 있다니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불법인 거죠? 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수수료일 법정 요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넘거나 더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도 가능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대부분은 공인중개소에 가서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이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최근에 부동산 전세 계약이 시행된 걸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집주인하고 아니면은 임차인들이 와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고 이제 종이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건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온라인 전자계약,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좀 많은데요. 전자계약을 하면 일단 편리하겠죠. 종이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요. 도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구청에 가서 직접 받아야 했지만 이 전자계약을 이용을 하면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요.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를 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데요. 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 수수료를 3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부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중개업자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이나 아니면 무등록자인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전자계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요즘 참 공인중개소도 많고 공인중개사도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부동산, 복덕방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좀 찾아봤더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요, 무려 38만 1,700명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매년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자격증을 딴 사람만 해도 2만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노후에 퇴직한 분들이 할 곳이 없어서 일자리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중개업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2013년에 8만 2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재는 9만 6천 명에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전국의 포화 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영향력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만큼 영업도 안 되고 이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 매매 거래량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는 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차렸더라도 매년 폐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로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다른 업종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일단 공인중개사 시장도 포화 상태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공인중개사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요. 수수료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기본이고요. 아니면 세입자의 불편,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집주인하고 대리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복사나 뭐 팩스 전송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또 아니면 택배 중개업소를 알아보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 밥그릇 싸움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들도 중개업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공인중개사하고 변호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지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둘이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든 건데요. 매물 등록부터 시작해서 알선이나 계약, 거래까지 공인중개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변호사들이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들은요, 법률 자문까지 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인중개사 리그였던 영역에 그 변호사들이 뛰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와 비교를 해볼 때 변호사 부동산의 공인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실제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 만약에 2억 5천만 원 미만이거나 전월세가 3억 원 미만이면 45만 원이 들고요. 그 이상이면 99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집을 매매할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호사 부동산을 통하면 10분의 1 수준까지 최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적은 수임료를 내세워서 이 공인중개사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공인중개사 사정이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에는 공인중개소를 직접 찾아가기보다 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인중개사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가까운지 또 크기나 가격 이런 원하는 조건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앱이 편리성을 띠면서 요즘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진도 실제로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곳은 어떤지 아니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앱들도 요즘 진화를 해서 지역 검색을 세분화하고 아니면 지역별로 최근 시세 정보나 아니면 360도 매물 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요즘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이 앱으로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또 이제 현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앱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초보자들에게는 직거래가 좀 두렵거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 같은 피해는 없나요? 네, 사실 이제 부동산 앱이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있다는 건데요. 허위 매물이라는 건 실제 매물이 있지 않은데 허위로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봤더니 국내 상위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시내 100개 원룸 오피스텔의 앱 게시 정보에 사실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22개 매물이 허위로 올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에서도 이 앱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허위 매물이 발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근절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올리기 때문에 허위 매물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리성 이면에는 허위 매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앱으로 확인하시고 가는 것도 좋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앱을 활용하면 어떤 수수료나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 방을 직접 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서 일정 금액을 달라고 수수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앱의 편리한 점도 좋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앱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기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가 살 집인데 확인하고 고르고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각자 원하는 이제 그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오고 가는 시간, 역 전철이나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구는 있는지, 편의시설 여부 등도 꼼꼼히 따져야지 생활에 따른 불편함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이제 특정 지역을 선택했다면 국토교통부의 이제 홈페이지를 가면 실거래가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파트 거래를 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도 꼭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은 어떤지, 생활에 불편함은 없고 유해시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남향이나 뭐 동간거리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임대차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집안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수압이나
벽이나 세면대, 싱크대 배수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확인을 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할 때 처음에 좀 번거롭겠지만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